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정호입니다. 이번 세션의 제목은 코파일럿 확장 기능, 빌드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나입니다. 빌드에서 코파일럿 확장과 관련해서 많은 기능들이 소개됐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만 추려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요약장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전의 플러그인과 그래프 커넥터의 기능들은 계속 유지되고 또 발전된 모습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메시지 익스텐션만 가능했던 플러그인이 외부 API랑 직접 연동하는 기능까지 제공이 됐고요. 새로운 기능으로 선언적 코파일럿이라는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선언적 코파일럿은 이번 세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소개를 해드릴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파일럿 스튜디오의 기능들이 강화되고 개편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별도의 세션과 별도의 영상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그인과 커넥터, 그리고 파워 오토메이트를 합친 여러 가지의 그 기능들을 합쳐서 코파일럿 익스텐션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소개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 세션에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코파일럿 확장성에 대해서 잠깐 평을 하자면 플러그인과 커넥터와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각각 제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각각 플러그인을 만들고 커넥터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코파일럿의 확장으로 사용할 수 있었었는데 지금부터는 이런 것들을 합쳐서 하나의 익스텐션으로 뭉친 형태로 조합한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코파일럿 익스텐션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면 그래프 커넥터와 플러그인은 이미 잘 사용하고 계시는,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익숙한 개념이고요. 이번에 새로 추가된 선언적 코파일럿이 세 번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조상으로 보시면 코파일럿 4 마이크로소프트 365 기반에서 구동이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코파일럿 UX 위에서 구동이 된다라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커스텀 엔진 코파일럿은 애저 AI 스튜디오나 코파일럿 스튜디오, 비주얼 스튜디오 등으로 만드는 완전히 개별적인 AI 챗봇이죠. 이런 것들을 코파일럿 UX랑 합쳐서 코파일럿 익스텐션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선언적 코파일럿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런 형태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HR 코파일럿, IT 코파일럿, PM 코파일럿과 같이 지금까지 보셨던 범용적인 코파일럿이 아니라 각각의 목적과 용도에 맞는 코파일럿을 별도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코파일럿들이 코파일럿 4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기반 위에서 동작을 하고 사용자의 고객의 컨텍스트를 덧입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추가적인 컨텍스트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연어를 통해서 커스텀 프롬프트 인스트럭션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너는 HR 코파일럿이니까 직원들이 HR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보면 이런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 라는 형태로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줄 수가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나 아니면 특정한 정보를 포커싱해서 좁혀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플러그인과 커넥터도 연결해서 확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선언적 코파일럿은 말씀드린 대로 코파일럿 4 마이크로소프트 365 기반 위에서 동작을 합니다. 그 기반 위에서 동작을 하는 나만의 코파일럿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잘 알고 계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프로 코드를 개발하시는 프로 개발자들을 위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그리고 시티즌 개발자를 위한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선언적 코파일럿은 사용자들이 대화창에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직접 코파일럿을 불러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코파일럿 확장 도구를 열어서 코파일럿 확장 도구의 토글을 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파일럿의 UI랑 통합을 해서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특정 코파일럿의 전문화된 UI로 전환시켜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선언적 코파일럿은 이제 어떤 때 그리고 왜 써야 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특정 분야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전문화가 필요한 시나리오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코파일럿 for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좀 더 이것들을 전문화하는 기능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것들이 조직 내의 특정한 역할이나 영역을 타겟해서 HR, 세일즈, 파이낸스 이런 특정 영역의 코파일럿을 별도로 만들어서 사용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데이터의 소스로 제한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시나리오가 있겠죠. 뭐 만약에 우리 회사에 사규 문서가 있으면 그 사규 문서를 기반으로 그것만을 보고 답변하는 코파일럿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이런 선언적 코파일럿이 쓰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플러그인과 같은 외부 소스에서 수신된 데이터를 우리 회사만의 도메인 지식을 적용해서 답변을 만들어야 할 때 이런 선언적 코파일럿을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코파일럿 익스텐션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면 오른쪽 상단에 코파일럿이 있고 그 코파일럿의 익스텐션이 존재를 합니다. 왼쪽 상단에는 나만의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잘 알고 계시는 애저 AI 스튜디오를 통해서 만든 AI 챗봇,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통해서 만든 AI 챗봇, 아니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만든 AI 챗봇들이 될 수 있습니다. 코파일럿과는 다른 챗봇이죠. 이 챗봇을 코파일럿의 익스텐션과 연결해서 좀 더 몰입된 AI 경험을 사용자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구는 코파일럿 스튜디오가 될 수 있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익스텐션에 몰입된 경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제공되지 않는 화면이지만 앞으로는 코파일럿 익스텐션이 이런 화면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코파일럿 밑에 여러 가지의 익스텐션들이 나열돼서 보여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코파일럿의 대화창에 add mention을 통해서 코파일럿 익스텐션을 부를 수 있습니다. 불러서 특정한 대화 주제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겠죠. 아니면 오른쪽에 코파일럿 익스텐션을 클릭하면 해당 코파일럿 익스텐션의 화면으로 전환이 되고 해당 코파일럿 익스텐션이 제공하는 웰컴 메시지나 아니면 추천 프롬프트 같은 것들을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몰입된 환경, 좀 더 편리한 환경으로 코파일럿 익스텐션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코파일럿의 이런 확장을 지금 현재 쉐어포인트에서 가장 먼저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쉐어포인트를 통한 코파일럿을 만드는 기능들은 누구나 쉐어포인트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코파일럿을 만들 수가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코파일럿을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통해서 확장하는 것까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능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쉐어포인트 사이트에 문서가 업로드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업로드되어 있는 문서들을 선택을 하고 코파일럿을 만들겠다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 선택된 문서를 기반으로 코파일럿을 만드는 화면이 이제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내가 만들고 싶은 코파일럿의 이름과 설명을 적고 그리고 이 코파일럿이 참조할 데이터들을 추가해 주거나 빼주거나 하는 그런 조정 과정을 거치고 이 코파일럿의 웰컴 메시지 그리고 스타팅 프롬프트 그리고 이 코파일럿이 어떻게 동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만들어 주고 나면 코파일럿이 바로 만들어집니다. 쉐어포인트 사이트에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위치하게 되고요. 사용자가 쉐어포인트 사이트에서 직접 대화를 통해서 코파일럿과 대화를 하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물어보고 답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코파일럿을 쉐어링 기능을 통해서 동료들에게 메일로 바로 쉐어링을 하거나 아니면 링크를 복사해서 우리 팀즈에 있는 채널에 붙이거나 아니면 챗방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챗방에 링크를 붙이면 바로 그 채팅창에 쉐어포인트 코파일럿이 멤버로 참여하게 되고요. 그 쉐어포인트 코파일럿을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불러서 물어보거나 답변을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커스텀 코파일럿 프롬 쉐어포인트는 코파일럿 익스텐션의 확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코파일럿 하위에
익스텐션으로 자리를 잡아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권한이 있는 우리 직원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쉐어포인트 코파일럿을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통해서 좀 더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편집 화면에서 코파일럿 스튜디오로 이동시키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클릭하면 코파일럿 스튜디오에서 그 쉐어포인트 코파일럿의 편집을 좀 더 이어나갈 수 있고요. 코파일럿 스튜디오는 좀 더 많은 기능들을 제공을 하죠. 파워 오토메이트의 워크플로우를 붙이거나 아니면 다른 데이터 소스를 붙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파워 플랫폼에 새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커넥터들을 붙여서 좀 더 풍부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저희 빌드 시나리오에서 데모를 보여드렸던 내용들을 잠깐 복기해 보면 이 쉐어포인트 코파일럿에 데이터버스의 데이터베이스를 붙이고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로 파워 플랫폼에 오토메이션을 붙여서 코파일럿에게 지금 이 행사에 신청한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코파일럿이 그 데이터버스의 명단을 조회해서 아직 신청한 사람이 없다 라는 답변을 받고 그러면 신청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메일을 보내달라 라는 작업을 지시하면 코파일럿이 워크플로우에 파워 오토메이션을 호출해서 메일을 보내주는 뭐 그런 작업까지 하는 것들을 데모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파일럿 익스텐션이 실제로 어떻게 구동되는지 그리고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쉐어포인트로 만들어지는 코파일럿이 어떤 형태로 구동돼서 이것들이 코파일럿 스튜디오에서 어떤 형태로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플러그인이나 코파일럿 익스텐션의 기능을 실제로 저희 글로벌 파트너사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해 놓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제가 링크에서 보여드리는 코파일럿 에코시스템이라는 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동영상으로 각각의 파트너사들이 만든 플러그인과 코파일럿 익스텐션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영상들은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제가 오늘 설명드린 코파일럿 익스텐션의 다른 버전의 설명을 저희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 영상도 찾아서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빌드에서 실제로 강연에 사용됐던 모든 내용들이 유튜브에 다 업로드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코파일럿과 관련된 플레이리스트가 있어서 이번 빌드의 코파일럿 관련 영상의 플레이리스트를 링크로 담았으니 해당 영상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번 빌드에서 소개된 코파일럿 확장에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코파일럿 함께 두무어 이드레스 하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